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기록적인 초장기 홍수가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수성 롱난에서는 초대형 산사태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최대 규모의 홍수에 곳곳에서 회색의 급류가 도시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는 도심에서도 붉은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옵니다. 진흙과 자갈투성이의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농수로를 따라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롱난시 우두구의 아파트 단지 뒤편의 산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발생한 산사태는 광범위한 면적을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토사의 급류가 얼마나 거센지 롱난시 원센에서는 교량이 그대로 붕괴돼 떠내려갑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로 토사가 무섭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사가 마치 폭포수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차량이 토사에 떠내려가자 주민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산에서 내려온 뻘의 물결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겼습니다. 주민들이 옥상이나 지붕에서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로마다 산사태로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부분적인 산사태가 아니라 산 전체가 무너져 도로를 뒤덮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사이 칭하이성 저쿠현에서는 8월 17일 눈이 내렸습니다. 음력으로는 6월 28일입니다. 눈이 제법 많이 내려 교통도 불편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벌써 중국에서는 7번이나 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6월의 눈은 천고의 한이 서린 눈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장강 삼엽댐의 상류 스촨성 청두도 사상 최악의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풍스런 황롱시 옛마을도 2층까지 침수됐습니다. 황롱시 옛마을은 스촨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천년을 이어왔다는 황롱시는 하늘에서 보면 지붕을 제외한 전체가 누런 흙탕물입니다. 스촨 분지 전체가 100년 만에 홍수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상상 이상입니다. 장강 유역은 이파일에 홍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촨은 총칭 청두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도시에서도 수마가 맹유를 떨치고 있습니다. 장강의 5호 홍수로 삼엽댐에는 초당 7만 입방미터의 물이 유입돼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8월 17일 중공 정부는 폭우가 9월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년 같으면 7하 8상이라고 해서 7월 말이나 8월쯤은 끝날 홍수가 2020년에는 9월까지 간다는 겁니다. 8월 18일 민강 강변의 마에석불 러산 대불이 천년 만에 처음으로 세족을 했습니다. 민간의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러산 대불이 발을 씻는 날 백성들이 참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러산 대불의 기단 높이는 러산시 평균 해발 고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도 러산 대불의 발 아래까지 물이 차는 것은 러산시 전체의 수모를 의미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강, 대도와 청일강 세 강에 도도한 물결을 다스려 온 것으로 신봉되어 왔던 러산 대불이 발을 씻는 날 러산시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맞이했습니다. 러산시 민강 한가운데에 있는 태양도라는 섬입니다. 섬 안에 민가가 대거 수몰됐습니다. 모습이 보이는 가옥들은 그나마 높은 지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형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립무원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가 두절돼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수십 대가 서로 엉켜 떠내려가는 장면은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픽이 아닌 실사 화면이 이렇게 끔찍한 적은 없었습니다. 홍수는 중공의 자동차 산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충칭시 위베이구 진카이 따다오의 리판 자동차 회사 정문입니다. 리판은 중공의 토종 자동차 업체인데 파산했습니다. 공장 건물을 철거해 폐허만 남았습니다.
공장 부지 한편의 넓은 적시장에는 수많은 차들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고 곳곳에 잡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때부터 결정적으로 중공의 자동차 산업 서플라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우한에만 7개 자동차 메이커의 12개 조립공장, 그리고 독일의 보시, 베바스토를 포함한 500여 개의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후베이성 황강, 샹양, 스엔스 등에서도 동펑 혼다, 동펑 푸조, 상하이 GM 등이 있습니다. 현재 멀쩡하게 돌아가는 중국 내 자동차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국산화를 이뤘다는 중공산 토종 브랜드 자동차도 핵심 부품은 사실 외국산이었습니다. 중공 장성 자동차의 엔진의 경우 토요타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토종 BYD의 터보 엔진도 사실은 폭스바겐의 터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중국 내 부품 조달조차도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탈중공 러시를 이루면서 세계 경제 시스템에 고립된 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1일 중공 공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재활용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고 외국 기업이 철수하는 만큼 중고 부품을 재생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활용 부품을 신차에 사용해도 됩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과 디커플링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중국은 쿠바와 비슷한 풍경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 풍경의 특색 중 하나가 올드카입니다.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졌고 결국 1961년에 단교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금지돼 1950년대나 그 이전에 생산된 캐딜락, 뷔익, 포드 브랜드의 올드카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낭만적인 관광 자원이라고는 하지만 낡은 차가 좋아서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이 없어 똑같은 모델의 다른 차에서 뜯어낸 부품으로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중공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의 05식 수륙 양용 장갑차가 물에 침수되는 장면이 중국 관영 CC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습니다. 타이완 공격을 상정하고 제작한 05식 수륙 양용 장갑차가 충칭 부근의 장강에서 시험 수중 주행을 하다가 침수됩니다. 앞부분이 물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시험 참가자들이 헤엄을 쳐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CCTV는 2002년 1호 시험차의 실험이라고 말하겠지만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화면이 공개되면서 중화권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에서는 중공군이 이 장갑차로 상륙작전을 하려 한다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에 190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 명단이 누설됐습니다. 이 명단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9,2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7월 17일로부터 나흘 후인 21일에 폭로했다고 중화권 매체인 아폴로망이 전했습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누군가 내부인이 미 행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공산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로자는 총재판이라는 필명으로 이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신상 자료는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상하이 공산당원의 일련 번호와 성명, 성별, 민족, 본적, 학력, 신분증 번호, 주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80평쯤 되는 공간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무장경찰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문묘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이 이미 중국 공산당원의 명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의 귀순에 많은 정보를 넘겼으며 1인 매체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 한두 달이 건너면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